여기서 이제 이동거리와 변이라는 말에다가 한번 밑줄을 한번 그어주세요. 이동거리와 변이, 그리고 넘어와서 페이지를 넘겨서 속력과 속도라는 말 있죠? 속력과 속도에다 또 밑줄 그어주시고요. 됐어.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좀 잡아주도록 할게요. 어떻게 잡을 거냐면 약간 물리투적인 부분을 끌고 들어오면 훨씬 더 어려운 게 아니라 훨씬 더 편해요. 훨씬 더 편하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 살짝 어디선가 무심결에 들었을 텐데 스칼라 양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벡터량이라는 말이 나와요. 물리량 중에서 스칼라 양이라는 말이 나오고 벡터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이 스칼라 양은 크기만 표현하는 값을 우린 스칼라 양이다 라고 얘기하고, 벡터량은 크기뿐만 아니라 플러스 방향까지도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벡터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누가 있냐면 대표적인 예로는 바로 시간이래요. 시간이 스칼라 양이야. 왜? 시간을 생각해보자. 시간이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하는 거 본 적 있니? 온리 한 방향이지. 계속 가기만 해. 그러니까 얘는 방향을 무시해도 돼요. 왜? 그 길 앞으로 가기만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보면 여기선 힘을 생각해봐요. 힘은 오른쪽으로 줬는지 왼쪽으로 줬는지 위로 줬는지 아래로 줬는지 얼만큼 주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느 쪽으로 주었는지를 빼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 방향이 반드시 있어야 돼. 방향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걸 벡터량이라고 하고, 시간만 따지는 것을 우리는 스칼라 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를 그대로 끌고 갈게. 여기와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이동거리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변위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어떤 건지 그림으로 한번 보면 편한데, 자, 여기서 슝 가서 출발점에서 여기서 100m를 갔다라고 치자. 슉 갔다가 얘가 슝 하고 돌아왔어요. 50m를 돌아왔어요 라고 하자. 라고 했을 때 이동거리는 딱 이거야.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간 거리.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150m가 되어지는 거죠. 100 갔잖아. 100 가고 50 갔으니까. 그런데 변이는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의 직선거리예요. 어떻게 갔는지를 따지지 않고 일단 얘는 출발점이 여기고 도착점이 여기야. 그러면 요것만 따지는 거니까 얘는 50m가 되어지는 것이지. 한 번만 다시 할게요. 한 번만 다시. 얘를 뺑그르르 한 바퀴 원 트랙이 있다고 치자. 여기서 한 바퀴를 돌았어. 한 바퀴를 돌았으면 여기가 둘레가 200m라고 할게요. 둘레가 200m고 여기서 지름이 말도 안 되고 여기 반지름이 100m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랬을 때 이동거리는 얼마가 돼야 돼? 이동거리는 2파이 반지름이니까 100m가 되는 거지. 하지만 변위를 생각해 보세요. 변위는 0m가 되어지는 거네. 왜? 한 바퀴를 돌았으니까 출발점과 도착점이 똑같잖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돼보자. 이렇게 해서 70m를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라고 했을 때 이동거리하고 변위는 값이 어떻게 돼? 같을 수도 있는 거지. 다를 수도 있지만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너희가 문제 푸는 사람 말고 그대들이 선생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동거리 낼래? 변위 낼래? 당연하겠지. 왜 변위를 낼 수밖에 없냐면 여기서는 방향도 하나 더 해줘야 되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스칼라와 벡터의 구분점이 나왔었고, 이거에다가 이제 또 하나 살짝 누구를 들고 갈 거냐면 빠르기라는 말의 의미를, 빠르다 늦다의 개념 할 때 한 번만 듣기만 해.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물리를 어려워라 하는데 생각보다 물리를 방향성 있게 배우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어찌됐건 답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답으로 가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목표를 가기보다 방향을 잘 찾는 것이 나중에 킬러운당에 갔을 때 방향을 놓치더라도 답을 놓치더라도 방향을 쫓아갈 수 있으면 다시 원상복구가 가능해. 자, 빠르게. 자, 첫 번째. 시간은 동일해요. 시간은 동일한데 어떤 친구가 100m를 간 친구가 있고 50m를 간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누가 더 빠른 거야? 얘가 더 빠른 거지? 뭐 이거 가지고 고민할 것도 없을 것 같아. 두 번째, 이동 거리가 동일해. 간 거리는 같은데 얘가 10초가 걸렸고 얘가 5초가 걸렸다라고 생각해보고 싶다. 당연히 얘가 더 빠른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 빠르기를 표현한 빠르다, 늦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시간적 개념과 거리적 개념이 같이 나와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요거를 살짝 교통정리해보자. 빠르기는 시간이 작을수록 빠르고 많이 갈수록 빠르고 동일 시간에 멀리 갈수록 빠른 거고 같은 거리에 짧을수록 빠른 거고. 오케이. 굉장히 쉬운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끌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거리, 여기 거리는 S라고 쓰고 S를 쓰는 건 distance, 거리에서 S를 쓰는 거래. S에 방향도 포함하니까 화살 표시를 살짝 넣어준 거까지 됐고 여기에 이제 빠르기를 해볼게. 빠르기는 속도로 표현하는데 얘는 시간분의 이동거리, 얘는 시간분의 변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둘이 같을 수도 있어, 값이. 하지만 값이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살짝 구별해주자 라고 해서 얘를 속력이라는 말을 쓰고 얘를 속도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대신 이제 단위도 생각해 볼까요? 단위는 분모가 거리니까 미터, 분모는 시간이니까 세크, 초를 쓴다라는 거. 원래는 얘는 이거지. 이거였는데 얘를 이렇게 틀어놓은 거야.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묶어서 같이 기억해 주시는 게 한결 더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자, 한번 묻자. 너희가 선생님이라면 속력적 개념으로 문제를 낼래요? 속도적 개념으로 낼래요? 라고 말하면 이 둘 중에 얘로 낸다고 했으니까 얘로 내는 게 맞겠지. 이해되죠? 방향도 생각해 줘야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속력, 여기에서 원래는 상대 속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거든. 있다가 여기서 사라지고 밑도 끝도 없이 저쪽 가서 특수 상대성 이론에 여기 상대 속도가 그때 나와요. 근데 웃긴 건 계산 문제는 안 나와. 예전에 있었는데 없었으니까 없애버리고 그 다음부터 얘는 여기서 스탑이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해요. 그리고 얘를 갑니다. 얘로 가요. 자, 이제 빠르기야. 제가 듣기만 해. 잘 들어야 돼. 사실 여기까지 가면은 다 배운 거나 마찬가지야. 빠르기야. 빠르다, 늦다인데 이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 있고요.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 있어요. 너희들 보통 친구들끼리 스터디 카페 가자라고 얘기하니? 스카 가자라고 하니? 너희들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왜 말을 씹어? 민서 스터디 카페 가자고 해? 스카 가자고 해? 라고 얘기하지. 말을 줄여서 얘기하지. 이 과학도 마찬가지야. 말이 길어서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속도가 일정한 운동 너무 길어. 그래서 일정하다는 건 속도가 같은 값이잖아. 같을 등을 써서 얘를 등 속도 직선 운동이라는 말을 쓰는데 지울게 그냥 등 속도 운동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 변한다 라는 말이 한문으로는 가변적이다 라고 해서 가짜를 써서 얘를 가속도 운동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됐죠?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가속도라는 건 가해진다, 빨라진다가 아니라 변한다는 뜻이야. 그런데 여기서 근데 변하긴 변해. 근데 말하기 또 길어서 이 가속도 운동을 스몰 a라고 표현합니다. 속도를 v라고 쓰는 것처럼 가속도야. a라고 써. 그런데 이렇게 볼게.
느려지면서 속도가 변하는 운동, 빨라지면서 변하는 운동. 그 다음에 또 하나, 느려지면서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이렇게 쓰겠지. 변하는 거에는 빨라지면서 변하는 거, 느려지면서 변하는 거. 또 줄이자. 너무 길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냐면 얘를 플러스 A라고 쓰고 얘를 마이너스 A라고 쓴다는 거지. 왜 울어? 왜? 잠깐 손 놓게. 왜 그래? 뭐 내가 잘못했어?